네, 고사님, 우리 첫 번째 사건. 네. 양육비하고 부양료 사전 처분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가 뭐죠? 배우자가 국적이 일단 외국 국적을 가지신 맞아요. 분입니다. 네. 이미 사전에 한번 이혼 경력이 있으시고 전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금 지급하시던 분입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 의뢰인과 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도 현재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납부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제 아이의 교육비와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건강상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이 되는 동안 이제 상대방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 계속 해외로 나가 있으면서 사건을 좀 악의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필히 이제 저희는 그럼 소송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 처분을 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소송 상담을 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오셨는데 이제 애들 2명 다 이름이 영어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네. 말씀 못 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가렛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영어더라고요. 2분 다 왔는데, 어머님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그 소송이 한 1년 이상 끄는 긴 사건도 있단 말이죠. 뭐 3년 만에 빨리 끝나는 사건도 있는데,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1년 이상 길게 끌렸을 경우에 그 1년 동안에 자녀를 양육비가 없다 이거죠. 양육비가 없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미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송은 나중에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 소송이 끝나기 전 1년 동안은 사전에 먼저 어떤 청구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제 양육비도 1인당 60만 원으로 좀 일반 소득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고요. 특히 이제 부양료, 부부간의 부양료도 8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김경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그 집안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매달 좀 생활이 좀 많이 힘드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느 한쪽이 뭐 채무를 다 부담하고 있다, 힘들다 이러면 재판장님께서는 그 나중에 재산 분할을 주장하세요라든지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로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부양료 명목으로 청구해서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보자 해서 법원에 청구했고, 다행히 이제 재판장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부양료도 받아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제가 보고 굉장히 특이했던 게, 보통 부양료는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잘 인정 안 됩니다. 부양료는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인정받는 거죠, 이 사건은?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뭐 의뢰인이 매달 채무를 부담해서 그 뭐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달에 얼마 만에 이제 뭐 이자가 나가고, 그 이자는 뭐 매달 언제 출금되고 그게 전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냥 양육비에 대해서만 소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출 채무 부담이 아이들 양육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걸 같이 설명해줘서 이례적으로 좀 부양료 결정도 받아낼 수 있었던 굉장히 좀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인데, 부양료는 전업주부가 자기 달라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1년에 5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6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이죠, 전업주부들한테는. 근데 그 돈을 달라 하면 보통 잘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출 내역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한 거죠. 다 정리해서 아파트 대출 대금도 어떻게 갚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간식비나 식생활비 이런 걸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 소명하고 놨더니만 이게 인용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는 인정해주면서 특별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일단은 저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저는 이 사전처분 결정이 너무 감사했던 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좀 재판을 지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이제 저희가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상대방의 재판을 많이 지연시킬수록 저희 의뢰인에게 매달 2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 이제 급할 게 없는 거죠. 매달 한 달에 이제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전 처분을 통해서 그런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사전 처분을 통해서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도망 다니던 남편이 쫓아와서 빨리 소송 좀 끝내자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재판이 1년이 걸리더라도 그 1년 가운데 그 전업주부의 생활비와 자녀, 전업주부가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미리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받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는 1년 동안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